두 번째, 집단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의견 일치를 이루어내려는 유형, 무형의 압력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집단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으로는요, 조직 내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죠. 집단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가진 지식보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더 많아서 효과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 구성원이 갖고 있는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결책을 수월하게 수용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구성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 의사결정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와 같은 집단 응집성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장님이 해라 했다 와 같은 리더의 행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같은 이런 시간 압력을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손들어가 아니고 발들어와 같이 의사결정 절차가 아예 부재한 그런 것들이 바로 집단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의사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자는 시간의 압력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이상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명 반론자 역할을 부릴 것 같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단 의사결정 시 유의해야 될 점으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리더는 재차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집단 의사결정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이 오스본은 BBDO라는 광고 회사를 창립한 사람인데요. 이 오스본과 그의 동료들은 1939년에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했는데 보통 5 내지 8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킴으로써 두뇌 폭풍을 일으킨다 라고 했고요.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확산되면서 눈덩이 뭉쳐지듯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눈 굴리기 기법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발산 방법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명이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제시해서 그 중에서 최선책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비판 엄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제안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자유발상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나면 이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편성 활용의 규칙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을 할 때는요, 우선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하고 큰 용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5 내지 8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아이디어는 비판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독자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브레인스토밍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100%다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한 방법이 바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건데요. 이 브레인 라이팅은 1968년에 독일의 베른트 로르바흐 교수가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로 말로 표현하지만 브레인 라이팅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천 명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고, 시간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많이 도출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지만 요즘과 같은 스마트 시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작성한 다음에 조장에게 채팅 앱으로 보내서 취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남 앞에서 발언하기를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한테도 효과적이고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표현에 서투른 사람들도 이 기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요, 아이디어를 발상한다든지 의견 수렴,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워크숍에서 참여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집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브레인 라이팅 방법은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세 번째로 작성 양식의 수집과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집과 분류된 이 의견들을 그룹별로 정리하고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은 수많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죠. 특히 기업 전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생존과 멸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람인 바로 경영자이죠. 아무리 많은 컨설턴트나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 그리고 풍부한 정보,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자의 왜곡되고 편협한 관점과 사고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집단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층이나 높은 응집력을 가진 위원회나 임원회의 같은 이런 집단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오히려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을 낳기도 합니다.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성원은 그 의사결정에 많은 신뢰를 하게 되고요.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다음의 이유로 인해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집단 의사결정에 장애 요인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비판의 환상입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바로 무비판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속한 집단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그런 집단 도덕성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집단 의사결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최적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갖는 집단 합리성의 환상도 바로 집단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자를 지나치게 사악하게 보거나 어리석게 보는 그런 경쟁자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집단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집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개인적 의문을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 자기 검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집단 의사결정에 의문을 갖는 개인에게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동조하도록 다른 구성원이 압력을 넣는 동료의 압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의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 수호자도 집단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 조직 단위의 의사결정의 순간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향과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의사결정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혜롭고 신중한 자기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단위 의사결정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유형이죠. 이 유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타입입니다. 또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직관적 유형인데요.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중의를 기울이는 타입입니다. 정보 탐색이나 논리적인 평가 없이 상상과 정서적 자각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타입이죠. 주요 특징으로는 의사결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 타입은요,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존적 유형인데요.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의사결정 상황이 여러 가지에 제한받는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의사결정이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독립이나 성숙을 방해하는 타입입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 남 탓을 주로 하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나타내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질문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OW1H입니다. OW1H는 Why, When, Who, Where, What, How가 있는데요. 그 중에 Why는 그것을 중지할 수는 없을까? 일부를 변경하면 어떨까?처럼 그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en은요, 시기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처럼 시기나 시간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가의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추가로 담당하면 어떨까?처럼 사람이나 부서에 대해서 누가 하는가? 라는 형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원은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장소를 바꿀 수는 없을까? 같은 자리에서 할 수는 없을까?처럼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what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모양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처럼 질문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how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또 더 축소나 연장할 수는 없을까처럼 질문하는 방식을 바로 how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 요약입니다. 조직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구성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직의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란 기본적으로 명확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죠. 집단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가진 지식보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서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원칙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비판 엄금의 원칙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제안은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발상의 원칙입니다.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나면 이를 결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편성활용 원칙, 이 4가지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로 말로 표현하지만 브레인 라이팅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브레인 라이팅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구성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장 조직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